윤달의 의장이 공주시의 체질을 하드웨어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제3차 정책 아젠다를 발표했습니다. 임 의장은 이날 자신을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도시 설계가로 규정하며 시민을 공주시의 주주로 모시는 완전한 지역순환 도시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경제와 농업 분야에서 충남 잡곡 유통 허브 공주 메가 곡물 RPC 건립 공주형 대형 로컬직 매장 건립 농어촌 기본소득 월 10만원 지급을 공약했습니다. 복지와 안전 분야에서는 공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SOS 공주 365발굴단을 승부수로 띄웠습니다. 청년과 교육 분야에서는 설레는 도시, 떠나지 않는 교육의 활력과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임달의 의장은 2월 12일 공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주사람을 타이틀로 한 제3아젠다를 공개했다. 임 의장은 이날 자신을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도시 설계가로 규정하며 시민을 공주시의 주주로 모시는 완전한 지역순환 도시 플랜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4대 약속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경제와 농업 분야다. 임 의장은 대기업 다니는 아들보다 농사 짓는 아버지가 더 많이 버는 공주를 만들겠다며 충남 잡곡 유통 허브 공주 메가 곡물 RPC 건립 공주형 대형 로컬직 매장 건립 농어촌 기본소득 월 1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관련해 임 의장은 지난 2022에서 2023년 공주시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최하위 2등급을 받아 112억 원 확보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산군은 210억 원을 따냈다고 지적하며 시장의 기획력 부재로 놓친 국비를 유능함으로 확보해 2만여 농업인에게 연 1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주 메가 곡물 RPC를 통해 충청권 곡물을 도맡아 가공하는 광역 허브를 구축하고 세종대전 등 인근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 당일 배송이 가능한 대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조성해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리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복지와 안전 분야에서는 공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승부수로 띄웠다. 임 의장은 아이를 낳으러 원정 출산을 가는 현실을 끝내겠다며 민간의 50% 비용으로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마을 순환버스 도입과 AI 기술 및 집배원 검침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SOS 공주 365발굴단을 가동해 어르신 고독사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교육 분야에서는 활력과 미래를 강조했다. 축제 예산의 30%를 청년에게 일임하는 청년 감독제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샌드박스를 도입해 공주를 노잼 도시에서 설레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스웨덴 말메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스타트업 교육과 예체능 외국어 1인 1기 지원을 통해 교육 문제로 공주를 떠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임달의 의장은 회견을 마치며 오늘 발표한 아젠다는 뜬구름 잡는 공약이 아닌 치열한 연구 끝에 나온 공주 생존의 지도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명절 직후 발표할 마지막 제4아젠다에서는 공주시청 1,300명 공직자와 함께하는 시정대전환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해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존경하는 10만 공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른인 여러분, 공주를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임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임달의 의장 왜 그렇게까지 치열합니까? 왜 시장선거 공약이 대통령 국정과제처럼 복잡하고 구체적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다리 하나 놓겠습니다. 지원금 더 드리겠습니다 하면 표를 얻기는 더 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표를 훔치는 기술자가 아니라 도시를 설계하는 행정가가 되고 싶습니다. 역대 어느 중소도시의 시장 후보가 마치 대통령이나 도지사가를 운영하듯 행정적 방법론과 예산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프로세스까지 완벽하게 갖추어 시민들께 동의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치밀함은 시민 여러분을 단순한 유권자가 아닌 공주시의 위대한 주주로 모시겠다는 저의 피 끓는 의지의 증명입니다. 오늘 저는 선언합니다. 저 임달이의 제3아젠다, 그 이름은 바로 공주사람입니다. 이 아젠다는 단순한 공약집이 아닙니다. 시민의 지혜가 자본이 되고 권력이 정책이 되는 완전한 지역 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4가지의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청년과 활력. 365일 재미있는 도시, 청년 감독에게 전권을 주겠습니다. 공무원이 기획하면 행사가 되지만 청년이 기획하면 문화가 됩니다. 노잼 도시 공주를
설레는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축제 예산의 30%를 과감히 떼어내서 청년 감독에게 전권을 주겠습니다. 기획부터 섭외까지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실패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문화 샌드박스를 적용하여 미국의 포틀랜드처럼 청년의 독특함이 경쟁력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미국의 포틀랜드라는 데가 있는데요. 빈정보라든지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고 또 예술가라든가 청년들에게 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줘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청년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아이디어만 내십시오. 여러분이 만든 굿즈나 밀키트가 있다면 공주시가 나서서 브랜딩 해주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온라인몰 판로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경제와 농업. 공주의 농업인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 부자 농부를 만들겠습니다. 충남 작곡 유통의 후보 공주 메카 RPC 건입니다. 공주의 충남 권역의 모든 곡물을 가공하고 유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AI 광학 선별 시스템 도입으로 이물질과 불량 곡물을 99.9% 제거합니다. 수집, 선별, 가공, 포장, 유통을 한 곳에서 원스톱 처리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겠습니다. 공주시뿐만 아니라 세종, 부여, 청양, 인근 지역 작곡까지 수탁 가공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공주가 보증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계약 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인 매입가를 보상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공주나 전국에 보면 RPC가 있습니다. RPC는 정부에서 수매를 하는 것들을 전량을 다 정부에서 수매를 못하기 때문에 지역의 농협에서 RPC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RPC에서 정부에서 다 못한 수매를 농협에서 RPC를 통해서 수매를 하는 겁니다.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농가들이 보면 벼뿐만이 아니라 잡곡을 또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 잡곡이라고 하면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들깨라든지 아니면 귀리 이런 것들이 잡곡인데 이런 잡곡들을 팔려고 하면 우리 산성 시장에 있는 그런 장사 수매를 하는 구입을 하는 그런 소규모의 업체에다 판매를 하는데 일단은 거기에 판매를 하게 되면 중간 마진이 붙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사꾼이 농업인들한테 예를 들어 콩을 사고 그 콩을 산 거를 중간 마진자한테 또 넘겨요. 그럼 그 중간 마진자는 중간 유통업체는 그 중간 마진을 또 붙여서 또 다른 업체에다 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구입을 해야지만이 본인들이 남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는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작곡 RPC를 만들게 되면 충남에 있는 모든 곡물들을 우리 공주에서 다 수매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주의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충남 권역에 있는 그런 작곡들이 다 공주에서 수매를 하게 되죠. 그러면 대규모의 그 유통업체들은 우리 공주에 있는 RPC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RPC에 있는 우리 담당자가 가격을 일반 소매하는 것보다도 가격을 더 높게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높게 판매한 그 가격을 우리 농업인들에게 직접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RPC를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의 랜드마크 공주형 대형 로컬 직매장 건립입니다. 마켓 존, 그러니까 AI가 선별을 하고 다이닝 존, 식재료를 또 가공을 하고 그렇게 구성을 해서 공주 여행의 필수 방문 코스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친환경 농산물 협회와 함께 로컬푸드 매장을 견학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주에도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 신간에 보면 덕성그리 시티빌 앞에 로컬푸드 매장이 작은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야채만 농산물만 팔다 보니까 작은 규모고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우성농협 하나로마트에 가면 한쪽에는 하나로마트가 있고 한쪽에는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근데 거기는 장사가 좀 얼마큼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로마트에서 고기도 팔고 소금, 공산품도 팔고 모든 걸 다 팔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에서 구입을 하고 싶은데 그 로컬푸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로컬푸드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사고 또 다른 필요한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로마트에서 사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걸 다 사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로컬푸드 매장을 공주에 만들어서 공주에서 대전, 세종 가까운 대전, 세종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큰 매장을 만들 거고 거기에 맞게 요즘에는 배달 서비스가 빠지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들은 세종이라든지 대전까지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유통 단계를 없애고 농가 소득을 20% 이상 상승시키고 또 시민 멤버십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을 시켜서 멤버십 혜택을 줘서 우리 공주페이로 일정 부분의 포인트를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주 모든 걸 합치면 공주 내가 RPC와 공주형 대형 로컬 직매장을 통해서 매장 운영을 하고 소분 포장을 하고 또 배송, 카페 등에서 노인 및 청년 일자리를 함께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주형 농어촌 기본 소득입니다. 월 10만 원을 지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2026년도 올해죠.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에서 공주시는 하위 등급, A등급을 받아서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인근의 금산군을 보면 거기는 우수등급이 최고 등급 중에 네 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최고 높은 등급이 우수등급입니다. 그리고 S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A등급, B등급입니다. 거기는 등급 따라서 우수등급은 120억의 예산이고 S등급은 88억 원, A등급은 80억, B등급은 72억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산군 같은 경우는 최고 등급인 이 우수등급을 받아서 12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시장의 기획력 차이가 곧 수십억 원의 손해로 직결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제대로 확보하여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120억 원을 확보하고 거기에 우리 시비를 좀 더 추가로 붙여서 우리 농업인, 우리 공주의 농민들이 약 2만 명, 2만여 명 정도의 농민이 계십니다. 그 농민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의 농어촌 기본 소득의 비용을 지급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농어촌 기본 소득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12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 공주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120억 원의 예산을 따고 공주에서 필요한 예산이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데 120억 원이 소요가 되면 우리 시비로 우리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120억 원을 거기에 그 예산을 투입을 하고 우리 공주 시비 120억 원을 우리 농어촌 기본 소득으로 지급을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지급이 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으로는 공주시 읍면 지역에 실거주하는 계신 농업인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2만여 농민들에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급 방식으로는 전액 공주페이, 그리고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할 거고 연간 240억 원이 지역 내에서 쓰게 되면 공주 경제 발전이 될 것이고 상권 매출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 확보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공주시에서 필요한
시설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들어갈 공주 시비를 우리 농어촌 기본 소득으로 지급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목표는 대기업 다니는 아들보다 농사 짓는 아버지가 더 많이 버는 공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약속 세 번째입니다. 교육과 정규입니다. 1인 1기, 외국어, 그리고 창업 교육까지 공주형 완전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 때문에 외주로 떠난다는 말이 공주에서는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실용적인 스펙과 미래의 꿈을 모두 잡는 공주형 3대 교육혁명을 약속하겠습니다. 공주에서 자라는 아이라면 누구나 외국어 하나는 유창하게, 또 악기나 체육 특기 하나는 선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주시가 강사비와 레슨비를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사교육비가 걱정이 없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스웨덴 말메가 세계적 도시로 부활한 비결은 기업가 정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당국과 협의하여서 방과 후 과정에 미래 CEO 과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취직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내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하고 꿈꾸도록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약속 네 번째입니다. 복지와 안전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부터 어르신 케어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임다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시민의 권리입니다. 스웨덴 말메에서 이런 교건이 있습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지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저 임다리는 시민 여러분의 삶이 노동을 넘어 행복 그 자체가 되도록 빈틈없는 복지 그물망을 짜겠습니다. 출산 후에 대전으로 세종으로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공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서 민간의 50% 수준 비용으로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공주가 첫 순간부터 책임지겠습니다. 돈과 뷰가 없는 공주를 위해 번역별 공주형 유아 돌봄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혼자 육아를 볼 수 없는 공주를 위해서 공주형 유아 돌봄센터를 확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을 채용해서 늦은 밤 여성과 학생들이 귀갓길을 집 앞에까지 동행하는 안심귀가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늦은 귀갓길에 어디를 간다고 예약을 잡으면 집까지 동행하는 서비스인데요. 여성들이 렌트카라든지 영업용 택시라든지 이런 사업자를 해서 예약을 하면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안심 귀가를 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교통불편 소외 지역들의 교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을과 멸소재지를 연결하는 마을 해안버스를 전면 도입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부도심 빈 상가를 확보하여 연로하신 부모님과 청소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휴 카페를 설치하겠습니다. 독거 노인이나 거동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기술과 집배원, 검침원, 택배 배달원 분들이 협력해서 위기 가구를 먼저 찾아내서 SOS 공주 365 발굴단을 가동하겠습니다. 우선 이동권과 공간 활용인데 교통불편 소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공주교통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약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약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노선은 노선에서 거진 다 제외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흑자 노선은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노선을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이다 보니까 있던 노선들이 줄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하신 게 현실입니다. 마을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동네 버스 좀 들어오게끔 해줘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마을 버스라 하면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큰 25인승 버스라든가 이런 버스가 아니고 승합차를 말씀을 드립니다. 12인승 승합차를 읍면동에 16개 읍면동이 있는데 거기에 동은 빼고 면 단위에다가만 12인승 승합차를 설치를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우성면에 승합차를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성면에서 면수대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용복리를 아침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어르신들을 태우고 면수대지에 내려드립니다. 그 면수지에는 시내 가는 버스가 많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없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번에는 또 안심리에 버스를 운영해서 들어갔다가 어르신들을 태우고 면수지에다 내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귀산리에 갔다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어느 동네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거를 하루에 그 동네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을 운행을 하면 그 동네마다 다 버스 운행이 돼서 어르신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굉장히 최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교통 불편을 좀 해소를 좀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위기구 서비스라고 해서 아까 SOS 공주 365 발굴단 같은 경우는 건강이 안 좋은 우리 고령 어르신들이 집에 혼자 독거인으로 계시면 혼자 계실 때 어떻게 관리도 안 되고 어르신들이 괜찮으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 동작 감지 센서라든지 이런 AI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집안에 설치를 하고 그 설치를 하면 이상이 있을 때 아니면 동작이 없고 일정한 시간 동안 동작이 없는 걸 감지를 하면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쪽에 신호가 가서 그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그 어르신을 찾아뵈서 구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집배원이라든지 택배기사라든지 검침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 우유 배달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배달을 하게 되면 그 우유가 없어지면 가져가서 드시는 거니까 이상이 없는 거고 우유가 하루 이틀 계속 쌓이면 어르신이 분명히 이상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같이 협력해서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발표한 이 4가지 약속은 청년이 즐기고 음악으로 돈을 벌어 외국어와 창업 교육으로 꿈을 꾸고 공부 산후조리원과 완전한 돌봄으로 삶을 지니는 가장 완벽한 지역순환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꿈이 아닙니다. 저 임다리가 가장 치열하게 연구하고 전문가들과 검토하여 내놓은 공주 생존의 지도입니다. 시민 여러분은 그저 공주의 주주로서 명령만 하십시오. 이행은 도시 설계가 저 임다리가 하겠습니다. 준비된 시장 후보 임다리가 공주 사람의 위대한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절이 지나고 발표하게 될 마지막 제4 아젠다가 있습니다. 원래는 5번에 걸쳐서 아젠다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4번째로 이렇게 축소를 해서 아젠다 발표를 할 겁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시민이 결정하고 시장이 책임지는 공주발전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할 우리 공주시청 1,300여 명 직원들에게 확 달라진 시정 대전환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진 문답에서 충청신문 정영순 국장은 교육지원 정책을 강화하라, 수의계약의 지역업체 우선해라, 두결된 민생지원금에 밝혀라고 주문했다. 공주가 역사, 문화, 관광 도시에 앞서가지고 부모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의 도시였거든요. 근데 지금 공주가 교육의 도시라고 얘기하기가 어떻게 보면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게 뭐 후보님 책임이 아니고 제 책임도 아니지만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이 교육은 백년지 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시에서 투자를 공주대나 아니면 공주교대 또 교육사업 관계자 공주교육청 이런 곳에 좀 예산을 세울 그런 어떤 마음 모습이라고 보고 또 하나 문제점이 지금 공주시에서도 교육체육과 평생학습과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집행부에서도.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사 운영 자체를 최근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잘못됐어요. 전부 다 교육사업 위주로 좀 빠지고 있어요.
심지어 부산, 동탄, 뭐 컨설팅 업체, 심리상담사 센터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데도 병문한테 물어보면은 전임자가 있을 때 한 일에 나도 모르겠다. 잠깐만. 예, 교육사업 외지로 빠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 계약 현황이 예를 들어 어떤 취재 결과 드러났어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런데 어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마찬가지 입장 바꿔서 우리가 회계과에서 입찰도 하고 수의학도 하고 특별히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은 여기 지역업체를 위주로 줘야 되는데 마찬가지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지금 신관동이나 어디 이런 데 보면은 정말 폭탄 맞은 것처럼 가게가 다 임대 진짜 빛빛보다 진한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정말. 그래서 말로만 지역경제 살리겠다, 뭐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농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거보다도 실제로 하나부터 기본적인 하나부터 좀 바로 잡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엊그저께 그 6대6 부결된 민생회복관 자당 의원들께서 반대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정부에서 준다면 그거 안 받을 사람 없죠. 근데 20만 원 돈이 뭐 사람 죽고 살리고는 아닌데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래도 큰 돈이다. 다수의 시민들은 지금 날씨도 춥고 또 이번 겨울이 굉장히 춥다 보니까 난방비가 2배, 3배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현실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만 원이든 10만 원이 소중한 거지 내가 배부를 때 누가 밥 사준다고 하면은 그 밥이 맛있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부결됐지만 차후 뭐 공약을 또 내세우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신다면은 선거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선거는 항상 물단다니까 총선, 지선, 대선. 그러니까 만약에 입장 바꿔서 민주당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조례안을 발표했는데 반대로 이들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당에서도 반대로 나가게 되면 이런 꼴이 또 계속 답습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한번 내 입장을 왜 이렇게 했는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네, 학교에 예산을 투입을 할 의향이 있나? 라는 말씀이죠. 교육부에서. 예, 우리 학생들은 우리 군주의 미래이고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교육에 필요한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보고 잘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외지로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교육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외지 업체로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외지로 좀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건이 있었는데 외지로 나갔다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그 자료는 이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 경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주의 업체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입찰 부분에서도 될 수 있으면 전국으로 풀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입찰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법정 그 허용 내에서는 우리 충남에서 입찰을 해야 되고 또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공주업체 내에서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권이 위주로 쪼개기만 좀 한다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예. 그러니까 입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수의계약은 말할 것도 없이 공주업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제가 만약에 잘 된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주업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생지원금 20만 원 부결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은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벌써 미리 본 예산에 담든지 아니면 그 후에 하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모두가 생각한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 조례가 통과하고 3월 31일 날 예산이 통과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 4월 1일부터 준비를 해서 4월 중순 말까지 준비를 해서 지급 시기는 5월 초에나 4월 말 정도에 빠르면 그렇게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엄연하게 그 시민들이 볼 때 이거는 나한테 현금을 주는데 저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시기가 안 맞고 이거를 우리 자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시민들한테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줘야 되고 저도 공약으로 넣을 겁니다. 또 다른 후보들도 넣겠죠. 명절 전에 추석 전에 지급을 하기로 그렇게 공약을 만들면 될 것 같고 그 누가 되든 그 시장이 추석 전이든 하여튼 후반기에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는 이유는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준다고 하는데 한 번 주는데 그게 과연 인구 소멸에 해답이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 기본소득 월 10만 원 지급은 월 10만 원이면 한 명 농가에 약 2만 명의 그 농업인들한테 10만 원씩 준다고 하면 균형기춘 할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구 소멸 대응 정책이지 한 번 단번으로 끝나는 그런 지원책이 인구 소멸에 해결된다고는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인구도 유입을 시키고 또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